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첫 거래일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정말 울상을 보였는데 이유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짧고 굵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저희 4,560여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주말 이렇게 인사라서 짧게만 이렇게 다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런 날이었죠. 그래 난 이재용 하락을 모르는 남자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면서 젠스랑 이 감동의 눈물. 지금 그런 협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난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서 성수 소맥 회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6월 4일 목요일 저녁에 입국을 해서 5일날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만에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 오늘 SK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LG그룹주 여전히 강세. 네이버도 급등을 했어요. 거기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 야,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네이버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85만 전자라고 하면서 월가에서 더 지금 아직도 올라가야 될 게 많다. 근데 하이닉스는 과도하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과 세계 톱4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삼성에 61만원, SK에 40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높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 주식 ETF 이것도 참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98조 원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투가 37조.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할 정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거래가 무려 3배요. 이거 잘못 맞으면 지금 잘못대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삐끗하는 순간 여러분 계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로 익절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험까지 해지를 해가지고 사시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 지금 이래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 코스피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코로나 시절 이후에 지금 89조 순매수 규모가 거의 90조에 육박. 오늘 넘었으니까 90조 넘었겠죠. 국내 주식 ETF, 개별 주식 ETF 나오면서 코스닥이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첫날부터 오늘도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는 돈들을 영끌에서 들어가는 돈들을 외국인들은 땡큐 하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말로는 어디 갔죠? 이렇게 85만 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그들은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했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도 안 좋았지만 6월 들어와서도 지금 상황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코스닥은 진짜 문제가 있어 포기해야 되느냐? 보면 쳐다보면 안 되고 반등할 여지가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 ADR 추이라 해서 이거 시장맨님에서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브리핑 드렸죠. 이거 20년 3월 19일 코로나 때 그리고 무역 전쟁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때를 제외하고 이렇게까지 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 코로나 때는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갔던 상황이고 무역 전쟁 때도 마찬가지. 미중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래싸움이 새우등 터졌고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수급 쏠림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물론 상관이 없죠. 어떤 게 상관이 없냐면 내가 팔아도 내가 매수했는데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팔든 말든 우리끼리 사서 올리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어쨌든 내 계좌가 늘어나면 되지라고 대형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삐끗하는 순간 나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게 걱정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이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100년 만에 가장 비싼 가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해요. 닷컴 버블과 대공황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AI 관련돼서 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없고 장기 계약에 따라서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 매출이 보장돼 있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건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형주가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하면 되는데 이 같이 사실 이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매출이 올라가려면 여기에서 납품하는, 여기에서 납품하고 있는 이런 매출 갖고, 아니죠,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당연히 동반돼서 매출이 올라야 되고,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개별 주식 ETF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는 이게 개별 종목 주식 매매하는 것보다 잘 못해, 그런 거 할 수 없어. 초보 개미가 됐든 기존에 있던 분들 마찬가지겠죠. 그냥 ETF에 묻어두는 게 편해. 뭐 하루에 오늘 삼성전자 개별 주식 ETF가 20% 올랐다고 했나요? 얼마나 쉬워. 그냥 다들 그거 한다니까 나도 그거 할래. 약간 이런 기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코스닥에서 오늘 호재가 나오는 좋은 이슈가 있어도 수급이 붙어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도 이슈가 큰 종목 하나만 들어가고 오늘 하루 종일 관망을 좀 했는데,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잘 파동 만들었다가 여기서 또 쳐주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흘러내려요. 오늘도 2,300개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별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 대금도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구간이 과연 이거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도 역시나 기관 쪽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제 돈은 아니니까.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돈을 사줘.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 비중에 맞게끔 사게 됩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주장받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외국인들은 그나마 들어오는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되기는 하는데 등락률 자체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오르긴 했는데 크지가 않죠. 삼성전기가 오늘 오히려 좀 소폭 조정,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줘, 그리고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ETF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LG전자가 또 상한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신 자금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이는 시장인 거죠. 그게 좀 아쉬움이 큰데 코스닥이 지금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과매도 구간이라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느냐, 아니야 나는 성격상 그런 거 못해라고 하시면 여기서 손절하고 대형주 사서 이자라도 30만 원이 90만 원 간다니까 지금이라도 살래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땐 과하다. 이거 시장을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이유가, 자 보면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거의 70조 나왔거든요. 70조. 보이시죠 여러분? 코스피 맨 위에 70조. 코스닥 얼마 나왔습니까? 12조. 이게 말이 되나? 12조. 겨우 12조. 오늘 현대차 증권의 거래대금 아까 보니까 LG전자였죠. LG. LG전자만 더 나왔구나. 거래대금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쪼그라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시장이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건데, 이걸 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내일입니다.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그 5G 관련주들도 개별 소형주들 최근에 뭐 광통신이라든가 5G 관련주 몇 개 좀 움직였다가 조정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많이 올랐었죠. 근데 주파수 경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있어서 뭐 RFHLC라든가 KMW인가요? 이런 회사,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 5G 관련돼서 또 주파수 경매 이벤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컴퓨텍스는 이제 5일날 끝나서 한국으로 오죠. 그리고 수요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일 거고,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하루 휴장이다 보니까. 다만 좀 진정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월드컵 이런 거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고, 나스닥,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이 12일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ETF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만 오로지 보고 있어요. 반도체만. 그것도 대형주 일부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벤트가 컸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또 쏠려갖고 뭐 네이버나 LG 이런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금리 결정. 동결이 아니고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혹시나 또 한번 시장을 흔들지 않을까. 그런 결정이 있고요. 뭐 FMC는 6월 18일 날 동결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든가 제도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 MSCI 선진국 한국 발표 여부 6월 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SMR,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이건 말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캐나다 잠수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공략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 이거 블루오리진인가 그
우주선이 폭파돼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우주항공 섹터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LK 삼양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서 종목이 많이 손실하죠.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매도권에다 들어가서 시장 어떤 수급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밀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인데 여기에서 이 수렴 구간에서 반등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난 금요일 4거래일 동안 코스닥 완전히 뭐 멍멍이 시장되면서 이렇게 밀려버렸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코스닥 수급.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실제로 이날 고점에서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오늘까지 완전 과매도. 이거 천정 이러면 이탈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완전히 뭐 이쪽에 오질 않습니다. 쌈짓돈이든 뭐 투자 자금, 예수금을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들 강세를 보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죠. 그 반대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10%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한번 나와주면서 쉬어가야 코스닥도 수급이 오는데 개별 주식 ETF라는 게 3전 뭐 더블 이런 거 나와버리니까 야 이때다 이때는 기회 없어 이런 생각에서 다 글리 돈을 넣다 보니까 없는 돈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시장 이 밸런스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 앞전에서 이거 다 매집이라고 저는 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서 이런 파동을 개인이 절대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MTS로 개별식 차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야 이 소형주가 뭔 이슈가 이렇게 크다고 밑에서 계속 흔들어대고 바닥권일까 월봉으로 보면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다 매집으로 보여요. 이게 다. 그러면 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 정도 올라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 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께 드린 거고 요 마찬가지로 앞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은 되게 미운홀을 새끼지만 바뀔 수밖에 없다. 뭐 거래량이 나은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악재가 터져서 급락했을 때하고 지수가 밀리면서 섹터 전체적으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하고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빠져요?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돼요? 더 보여야 돼요? 이런 질문 하시기 전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좀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행복만 가득하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에 행복만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며칠 전에 선선한 날씨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날씨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춥고 진짜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그런 날이 있어야 오늘 같은 날이 더욱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겠구나. 항상 행복하시기만 바라지만 꼭 그런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잘 이겨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제가 공무원 34년 근무하고 퇴직 후에 주식 전업을 하고 있는데 경력은 30년 정도 됩니다. 사실 작년 7월부터 한 달에 50만 원짜리 유료 회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부장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라고 격려성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서 퇴직하시고 나서 무려 30년 경력이신데 저하고 동일하게 50만 원짜리 이렇게 좀 비싸게 하는 데가 많이 있나 봐요. 이거보다 사실 더 비싼 데가 많죠.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좀 이 비용을 내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격려성 문자를 주셨어요. 아마 우리 형님들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왔죠 이미. 저보다 이제 많은 나이 있는 형님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70세까지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든 시장이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그 믿음에 보답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시장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수익이 잘 날 때는 다 내 편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고 이래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장에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손실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싹 바뀝니다. 그냥 나쁜 놈이 돼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숙명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입장에서 유튜버로서 이렇게 10년 동안 경력을 가지고 해오면서 느낀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진짜 고맙단 말도 많이 들어봤고 욕도 정말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바뀔 때가 제일 속상해요. 항상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만큼 공략하고 그런 만큼 익절하고 그런 만큼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제가 한 분 한 분 매매 성향까지 예수금까지 다 잘라서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만 해도 저한테 큰 힘이 되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려봅니다. 저희 굉장히 저렴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고 함께 혼자 하는 것보다 덜 외롭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힘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해요. 80367 동행이라 문자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좋은 소식이 올라왔죠. 한미약품이 1.9조. 이거 아침에 기분 좋게 야 바이오의 호재가 왔어. 물론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아. 이제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어요. 물론 이게 비만 치료제는 아니지만 안 가더라고요. 야, 이거 보면서 바이오가 얼마나 지금 찬밥 신세인가를 또 한번 느꼈습니다. 잠깐 볼게요. 한미약품. 야, 이거 뭐 상한가를 찍기는 했습니다. NST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대로 앞에 있는 물량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맞고 밀려버렸어요. 계약금도 1,000억 이상이 되는데 NXT에서 출발은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분보로 가겠죠. 출발은 좋았는데 그대로 밀려서 종일 조정을 보이다가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속이 쓰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오스코텍도 장 끝나고 나왔어요. 1조 원대. 물론 이거 계약금이 한 300억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크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이 기분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보통은 붙여줘야 됩니다. 터치하고 밀리더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못 가요. 그거 무슨 얘기냐? 지금 오롯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보고 있다? 반도체만 보고 있다. 그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짝사랑에 빠져 있다.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 회사들 뿐만 아니고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그런 이슈나 호재가 있어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어마어마한 그 자금들이 그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아스코가 이제 2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가면 류바티스 오늘 오스코텍도 자가면역 관련돼서 기술 이전이 됐는데 뭐 여기에 페니트리움 바이오라는 현대바이오 회사가 이제 가죠. 그리고 6월 5일부터 8일까지는 또 당뇨 비만 학회가 있어요. 연결져서 있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두 건의 기술 이전 소식이 반갑게 나왔는데 추가적인 소식이 또 나와주기를 좀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심이 회복돼야 되는데 미 증시도 반도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답답한 상황. 대신에 기술 이전이 터져준다면 상한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뭐다? 바이오다. DAD 파마텍 최근에 보셨죠? 자, 이거 HLB 얘기가 또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신약호가 삼성결론 이거 아스코에 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IR을 갑자기 또 해요. 근데 신약허가나 삼성 결론 얘기하면 추가 기술 이전도 뭐 예정을 하고 있고 기대감이 크다 막 이렇게 하면서 광고성, 홍보성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데 항서제약은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그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밀렸던 거죠. FDA가 7월 23일까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사도 사전 통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HLB 잠깐 들어가 보면 오늘 차트 보니까 누가 손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시면 우리 그때 여기서 다 매도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익절을 했습니다. 꿀수익 챙겼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다가 이제 다시 반등세가 붙기 시작을 해요. 기관 쪽에서 다시 냄새 맡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7월 23일까지의 기간은 뭐예요? 기대감이죠. 기대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물론 이 파동이 이어져서 다시 이 부군들, 이 앞에 있는 물려있는 분들께 본전을 줄 수 있는 구조대가 출동할지는 IR을 어떻게 진행했을 때 그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 자금을 여기에 깊게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구간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여기 만들어냈던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은 더 칠 거라고 봐요. 물론 여기 12만 9천 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FDA 승인이 나야지만 가능한 거고 이 앞전에도 굉장히 크게 보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요 갭 있죠 갭. 이 갭 구간까지 한번 찌르고 빠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매물까지는 돌파가 여기서 두 번이나 안 나왔어요. 이번에 올라간다고 봐도 한 6만 6천 원대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추세 파동이 그려지면서 만들지 않을까. 요런 흐름들 있죠. 앞전에 요런 흐름들.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좀 흔들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분명 이렇게 추가적인 이 앞전 파동이 한번 나올 가능성. 예, 그리고 기술 이전이 나온다 그러면 HLB는 워낙 투심이 강한 찐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밀어 넣을 거예요. 예, 그걸 감안하면서 HLB가 좀 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바이젠스를 오늘 좀 밀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바이젠스 종목이 세력주라서 이것도 한번 사고 칠 것 같다 말씀드려 왔는데 굉장히 데이터는 좋아요. 예, 아스코와서 이미 발표를 이렇게 하셨죠. 이 교수님이 카톨릭 대학교 그 혈액내과 전역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좋으니까.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식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거는 첨생법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뭔가 주가를 다시 만들어냈지만 나간 거래량은 없죠. 제가 그때 여기서 바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밀렸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밀려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밀어주고 개미 충분히 털고 횡보 이후에 슬금슬금 반등하다 한번 쳐줘야지 이 앞전에 있는 물량도 좀 정리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좀 급하게 반등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죠. 물론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기술 이전이 안 나온다 그러고 지금처럼 바이오 투심이 좀 약세라 그러면 추가로 얼마까지 밀릴 수 있어요? 9,600원대까지 또 바닥 찍으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바이젠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S바이오맥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꼭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쌍바닥을 우리가 여기서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패턴이 똑같죠. 근데 또 빠졌어. 코스닥이 워낙 밀려버리면서. 근데 지금 6월 초에서 이제 중순 사이에 길어져 봐야 그 사이에 우리 탑라인 입사계열 발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주가라는 게 정직하게 올라가서 그거 일정대로 무조건 올라가면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이벤트만 보면 되니까. 그렇지 않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밀어낼 수도 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재를 알고 있어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대박이 날지 안 날지 미리 알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 주가 조작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맞게 대응하는 거고 그 가치만큼 상승세가 이어지는 건데 자,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빠지니까 또 S바이오메딕스 말이야 이런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그려드리면서 여러분께 흐름을 알려드렸죠. 차트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심리를 이 시장의 이 종목 자체가 투자자들이 큰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걸 기술을 대입해가지고 이평선을 대입하든 거래량을 대입하든 거래대금을 대입하든 매매 기법을 대입하든 그런 거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가는 거고 실제로 지금 S바이오메딕스는 과매도권, ADR 과매도권 똑같이 과매도권에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 뭔지 잘 아실 거고 지금 5만원 돌파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멀다라고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뚫어내면 순식간이거든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까요? 지금은 이런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으로부터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돈을 옮기는 장치이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죠. 안드레 코스톨라니.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 거겠네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밀리면서 4거래일 동안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냥 내가 삼성전자 사놓을 걸, SK하이닉스 사놓을 걸. 남들은 돈 벌었다는데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내가 왜 내 종목에 투자했는지, 그 종목의 이벤트와 일정과 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 돈, 이 예수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내가 좀 더 기다리고 여기서 인내했을 때 그 파일을 꿀식을 내가 챙길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손절에 손이 간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